저 같은 경우에 프리랜서는 막 7만 7천 이렇게도 해주지만 매출이 엄청 낮은 분들은 근데 사실 어쨌든 그게 비용이 그분들에겐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셀프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드는 시간과 그 본인의 에너지 그리고 잘못 신고했을 때 리스크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세금보다 전문가가 신고했을 때 세금이 또 줄어들겠죠. 훨씬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아끼는 게 마음 편한데 정말 매출이 막 영세한 분들 막 2, 3천, 막 4천 막 이렇게 매출이 그 정도인 분들 사실 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해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이제 셀프 신고를 하는 법을 많이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스스로 셀프 신고를 하시면 이제 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알려주면 손해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면 드라마틱하게 절세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저희가 하나 대표님들이 하시나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스스로 하시라고 하고 이제 저희가 하면 좀 더 절세되는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긴 하는데 일단 대표님들한테 셀프 신고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 가뜩이나 세금도 아까운데 수수료라도 좀 아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 셀프 신고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문제 없이 셀프 신고 잘 해서 절세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찍는 게 네. 사업자, 프리랜서 이렇게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업자도 프리랜서도 이제 큰 그건 없는데 제가 일부러 사업자 소득이랑 프리랜서 소득 다 있으신 분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세금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 그러면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 맨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하라고 뜨는데 이거를 사실 신고할 때는 인증을 하지 않아도 돼서 그냥 무시하시면 되시고요. 그 전에 이제 팝업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번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볼 수 있는 그런 팝업창이 뜰 건데 그게 뜨면 그 신고 안내 지금 종합소득세 기간이어서 좀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오에 들어가서 신고 도움 열람하기를 먼저 보십니다. 상당히 느리네. 지금 5월 1일 땡 하고 신청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런 거죠? 네. 뉴스에서 보니까 몇백만 명 된다던데 신고 대상자가.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를 누르셔가지고 인쇄를 하면 돼요. PDF로 하던가 인쇄를 해서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이걸 이제 신고 안내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저장하시고 인쇄 또는 PDF를 해 두신 다음에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뽑은 종이를 좀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편하다. 그래서 이제 뽑으셨으면 일반 신고에 정기 신고를 들어가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누르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완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소득 종류 찾기가 뜨는데요. 내 소득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체크해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딱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적용하기만 그냥 누르시면 되세요. 주의해야 할 상황으로는 3.3 프리랜서 소득이신 분들이 간혹 그 지급명세서를 회사에서 지출을 안 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추가를 하시면 되세요.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작성 완료 누르고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2월 결손금이 뜨는데 그냥 결손금이 있으신 분들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결손금이 뭐예요? 결손금은 내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결손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결손인데 그게 작년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2월 결손금을 입력을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이제 기장을 해두지 않았으면 사실상 2월 결손금이 없겠죠. 근데 그게 있다면 입력을 해두셔야 됩니다.
대부분 없으실 거다. 그냥 거의 자동 하면 됩니다. 그냥 계속 작성 완료만 누르시면 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보면 기장 의무에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적혀 있으면 이걸 누르시면 되시고, 신고 유형도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 유형, 간편장부, 그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자도 아니고 내가 뭐 농어민 그런 사업장도 아니면 그냥 아니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하기, 웬만하면 그냥 예스 저장하기 이런 거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제가 아닌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말했듯이 기장의무 적혀 있는 거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 신고용도 그대로 간편장부니까 간편장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너무 용어들이 다 어려워요. 용어들이 어렵죠. 이래서 하다가 그냥 기장 맡기는 신고대리를 맡기고, 네, 신고대리 네. 맡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적용하기 누르시고, 그럼 또 그냥 저장하기 누르시면 되세요. 요새는 그래도 국세청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작성 완료 작성. 확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네. 아까 사업장 명세를 했어요. 네.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간편장부 명세 할게요. 네. 일단 여기에 매출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신고 안내문에 적혀 있는 매출액을, 아까 맨 처음에 뽑은 거요? 네. 이걸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 수익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있는 걸 그대로 적습니다. 네. 적었죠? 그래서 엔터 눌러서 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 매출 원가, 재료비, 제조 비용은 넘어가요. 프리랜서 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거든. 그럼 이제 일반 관리비를 보셔야 되는데, 일반 관리비를 볼게요. 내가 프리랜서 소득을 벌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크게 프리랜서인데 또 외주를 주는 프리랜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주를 준 사람한테 이걸 입력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는 일반인들에겐 접대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비용인데요. 내가 내 프리랜서 소득을 벌기 위해서 내가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들, 예를 들면 고객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했다, 스타벅스에서, 그럼 그런 비용을 여기에 넣는 거고요. 지급 수수료는 내가 프리미엄, 어도비, 미리캔버스 이렇게 내 사업을 위해서 결제를 했던 수수료를 여기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복리후생비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장 4대 보험 직원이 있을 때 이걸 입력을 하는 거라서 프리랜서 당연히 없겠죠. 그럼 이건 넘어가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겠네요. 네, 4대 보험 직원이 있으면. 그리고 광고 선전비는 내가 말 그대로 광고를, 내 업을 위해서 광고한 비용이 있다면 메타, 구글, 네이버, 그런 어. 것들 입력하고, 그리고 제세 공과금은 지방세 이런 것들, 제세 공과금, 사업을 위해 낸 세금들, 그리고 내가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이자 비용을 여기에 넣는 건데, 사실상 프리랜서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대표님 이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24년도 정보를 가지고 네.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저 내용들을 네. 다 하나하나 일일이 잘 이제 정리해 놓고 있지 않으면 네. 이게 넣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힘들어요. 저는 그냥 돈 내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 굳이 이제 셀프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뭐 이제 세무사 비용이 예를 들면 최소 11만 원 되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프리랜서는 막 7만 7천 이렇게도 해주지만 매출이 엄청 낮은 분들은, 근데 사실 어쨌든 그게 비용이 그분들에겐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셀프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드는 시간과 그 본인의 에너지, 그리고 잘못 신고했을 때 리스크,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세금보다 전문가가 신고했을 때 세금이 더 줄어들겠죠. 훨씬,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아끼는 게 마음 편한데, 정말 매출이 막 영세한 분들 막 2, 3천, 막 4천 막 이렇게 매출이 그 정도인 분들, 은 사실 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네. 그리고 대표님이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예를 들어 네.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뭐 술 한 잔 먹은 건데 네네. 좀 가라로 저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생기죠. 국세청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진짜 세계적으로 거의 1, 2위 안에 들거든요. 세정 시스템이. 그래서 이거를 언제 지출했는지까지 다 보거든요. 뭐 휴일에 지출했는지 저녁에 지출했는지 이런 것들 다 봐요. 그리고 그 사용처도 보고. 그러면 사실 뭐 주말에 이거를 썼는데 회사 용도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소명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 무섭네요. 소명을 하라고 하면 소명 못 하죠, 사실. 그러면 이제 가산세도 내고 조사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넣을 때는 무조건 내가 사업으로 썼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만 넣으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부금, 내가 이제 뭐 사랑의 열매라든지 그런 기부를 했으면 이제 기부금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 운반비, 여비 교통비 이런 거를 다 넣으면 되시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랜서는 1,2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제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 3,600만 원 까지 이제 한도 그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략 입력을 해볼게요. 네. 그냥 대략 입력할게요. 네. 그냥 대략 입력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다. 근데 참고로 주의할 사항으로 급료에 넣을 때는 이제 내가 인건비 신고한 분들에 한해서만 이걸 넣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고객한테 제가 외주를 맡겼다고 해서 그냥 외주 준 사람한테 세금 신고 안 하고 그냥 뭐 한 500 줬다. 그리고 여기 500 쓰면 안 돼요. 인건비 신고를 꼭 한 금액만 여기에 넣어야 된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럼 인건비 신고할 의미가 없죠. 프리랜서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매달 홈택스에 들어와서 하나요? 만약에 직원이 있다, 뭐 외주를 했다 하면은 누가요? 그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원래는 다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건 여기서 말을 하기가 어렵고 그건 길죠. 길죠, 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또 인건비 신고가 있으신 분들은 세무사님한테 많이 맡기죠. 네. 사실 인건비 신고뿐만 아니라 관리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 제출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네. 사실상 그게 힘든데, 아무튼 그래서 급료를 만약에 신고를 안 했으면 입력하지 마셔라. 날리는 돈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신고를 잘 해야죠. 그래서 등록을 하기, 그다음 작성 완료. 예.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 네. 입력을 또 누르고, 사업장 소득도 마찬가지 입력을 합니다. 지금 첫 번째 한 게 프리랜서. 소득이고, 네. 지금 입력하는 게 이제 이번에는 사업장 소득. 네. 매출액 8, 9, 2, 4, 0, 0. 이것도 신고 안내문에 다 적혀 있어요. 여기 매출액과 기타를 왜 나눠서 적었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매출액이 아니지만 이제 수익 금액으로 잡거든요. 그런 것들 여기에 적어 주셔야 되고, 신고 안내문에 다 뜬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일단 매출 원가, 단기 재료비, 제조 비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에 따라서 넣으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직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넣을 수 있겠죠. 아까 PD님 말씀 주셨듯이 본인이 사적으로 뭐 주말에 뭐 백화점을 갔다, 양주를 먹었다, 여기 적으면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이제 출근을 안 하는 날인데 직원을 위해 썼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된다. 네. 이분은 사실 제 기장 고객이라 급료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고를 안 했으면 마찬가지로 넣으면 안 되고, 기업 업무 추진비는 이분은 이제 사업장 소득이 있으니까 여기는 3,600까지 가능하겠죠. 네. 지급 수수료,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을 이제 취득을 했다. 고정자산을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짜리 샀으면 1,000만 원이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예컨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 800만 원 한도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5년으로 나눠서 이제 해야 되는데, 4천만 원 기준으로 5년으로 나누면 이제 800까지 넣을 수 있는데, 내 차가 2천만 원짜리 경차다. 그러면 5년으로 나누면 400밖에 못 넣죠. 그러니까 무조건 800까지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로 나누어서 800 한도니까 한도에 안 닿으면 안 닿은 금액을 넣으면 돼요. 차량을 지금 예로 들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내 차량이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여기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쓰란 얘기죠. 맞아요. 그런 걸 다 하신 분들에 한해서 넣어야 되고요.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지급 이자는 내가 이 사업장 이름으로 이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도 넣을 수 있죠. 프리랜서는 사실 자기가 사업자가 없으니까 대출 이자는 없어요. 실제 자기가 신용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위해 썼어도 그걸 입증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프리랜서는 사업용 대출 이자를 받는 게 어렵다. 근데 반면에 사업자면 사업자로 대출 받으면 그 이자 비용 인정이 된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입력을 그냥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임차료. 임차료는 사실 프리랜서가 임차료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는데 예를 들면 공유 오피스를 빌렸다 프리랜서가 그러면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랜서인데 일반적으로는 월세 내고 사업자를 안 하니까 프리랜서는 근데 실제로 했다 그러면 임차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은 대부분 또 있겠죠. 그러면 입력을 해보고 또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 작성 완료 누르시면 돼요. 네, 작성 완료 누르시고 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 손댈 게 없을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작성 완료 누르시면 되세요. 또 작성 완료. 이제 사업소득이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소득 이런 게 있다면 계속 하셔야겠죠. 근데 이거는 사업소득밖에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작성 완료. 결손금은 내가 그 전에 결손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또 결손금 명세서라는 거 입력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장부를 기록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내가 적자였다 이 적자인 분들도 여기 입력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지금 이분은 적자가 아니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작성 완료. 결손금 소급공제세 환급 신청서는 내가 지금 적자를 봤으면 작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에 한해서 작년에 이익을 본 거 근데 올해 적자를 봤으니까 작년에 세금을 냈을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 이익이 생겨서 세금을 냈는데 올해 적자가 났으니까 나 환급해줘 라고 하는 건데 거의 그럴 사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 가족이 있다 라고 하시면 내 인적공제 사항을 여기 입력을 다 하셔야 되세요. 추가 버튼 누르셔서 성함, 주민등록번호, 나와의 관계, 뭐 부모면, 직계존속 이런 관계를 클릭하시고 만약에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시다 그러면 이걸 클릭. 만 기준이에요. 장인이시다. 장인 클릭. 그래서 입력을 하면 되세요. 그리고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전년도에 받은 게 있다. 전년도 인적공제 다 조회가 되세요. 적용하기 누르시면 되세요. 네. 이분은 본인이셔서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입력 완료를 이렇게 누르시면 된다. 이분은 한 분이시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불러오기. 국민연금 보험료 다 불러와집니다. 건강보험료를 낸 게 있다. 그럼 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은 없으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작성 완료. 완료.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 있다. 불러오게 하시면 되세요. 이분은 가입을 안 하셔가지고 노란우산 공제 아시죠? 노란우산 공제 아무튼 다 여기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되세요. 이런 거 다 있으신 분들만 하시면 되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인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액 감면.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감면 공제를 받는 거는 사실 세무사님들한테 맡겨야 좀 제대로 봐주실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잘못 적용해서 나중에 추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 공제는 꼭 세무사님의 좀 검토를 받고 넣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혼자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또 감면 신청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감면 공제가 들어간다면 입력을 하시고 작성 완료. 그리고 혼인을 했다. 내가 2024년에 지금 혼인을 했으면 여기에 5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 요새 이제 이런 세액공제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 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
공제 대상 자녀는 8세 이상, 만 8세 이상일 때 이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이걸 해주면 되고, 또 출생을 했다. 그럼 첫째 30만 원, 둘째를 출생하면 50, 셋째 이상부터는 70까지 또 세액공제를 해줘요. 보험을 참고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된다. 네. 그다음에 뭐 연금저축 세액공제 그런 거 있으면 다 불러오게 하시면 되세요. 기부금 있다. 기부금 명세 불러와서 하면 되는데 조회하게 하면 다 조회되거든요. 네. 근데 안 됐다. 그러니까 기부 명세 추가해가지고 기부 정보, 기부자, 기부처, 기부 내역 이런 거 다 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 기부금 명세로 이제 세액공제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작성 완료. 예. 사실 기부금 세액공제도 사실 기부금은 이제 사업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이제 뭐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은 이 세액공제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서 11조 같은 거 내도 그거 다 기부금으로 할 수 있어요? 네, 필요경비 세액공제 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 의료, 교육 이런 보장성 보험,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은 다 근로자들에 한해서만 된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적용되는데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그리고 혼자 셀프 신고하면 무려 2만 원 또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완료 누르면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요. 성실 사업자라고 해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성실 사업자는 기장을 무조건 맡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네. 준비금 넘어갈게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기납부세, 실제 납부한 세액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중간 예납세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뜰 거고, 사업소득이 있다 여기에 뜰 거예요. 작성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이제 나왔어요. 128만 2,519원. 그래서 와. 분납할 세금 낼 게 1,000만 원 이상이다.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썼던 뭐 경비라든지 뭐 급료 뭐 이런 거 다 입력했을 때 네. 지금 이분이 낼 세금 128만 2,519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이상이었다. 네. 그럼 여기에 뭐 1,000만 원 뭐 이런 거 입력하면 됩니다. 분납할 세액을 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1,500이다. 1,000만 원 이상부터 분납이 되니까 여기 500 이렇게 쓰면 되세요. 네. 500 쓰면 되고, 아무튼 이분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세액 계산하면 이렇게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 완료 누르면 신고가 돼요. 끝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간편장부로 지금 신고를 했는데, 항상 핵심 포인트는 내가 사업에 썼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넣는 거다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비율 신고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한 게 간편장부 신고. 간편장부 신고. 이제는 경비율 신고라는 걸 할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간편장부랑 경비율이랑? 간편장부는 사업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PD님이 이거 작년에 한 걸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경비율로 하셔야 돼요. 경비율은 나라에서 이 정도의 비용 인정해 주겠다라고 나라에서 임의적으로 업종별로 다 지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우니까 넘어가세요. 네. 근데 쉽게 말하면 내가 단순 경비율이다, 좀 영세한 거예요. 그 영세한 분들은 너무 영세하니까 좀 비용을 많이 인정해줘요. 그분들은 그래서 셀프 신고를 하셔도 되세요. 근데 기준 경비율로 하면 경비가 인정된 경비 엄청 낮아서 냉정히 말하면 그냥 셀프 신고하는 것보다는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훨씬 세금은 절세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경비율로 그래서 신고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아까 간편장부에서 설명을 할 때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내가 낸 세금이 잘 입력되는지 꼭 보세요. 불러와졌나. 안 불러와지면 내가 세금을 쓸데없이 더 내니까 꼭 불러와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추계 경비율 신고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 작성하기. 확인. 새로 작성하기. 이제 확인 누르면 네. 주민등록번호 확인,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자동으로 다 뜹니다. 아, 그리고 작성 완료. 마찬가지로 나의 소득 중 찾기가 뜨죠. 네. 적용하기 그냥 누르면 됩니다. 이제 아까는 간편정보 대상자였잖아요. 그래서 간편정보 대상자 의무를 눌렀어요. 신고 유형을 선택할 때 간편정보를 누르면 안 되고 경비율을 눌러야 돼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이시거든요. 그럼 기준 경비율 누르고 아니요 누르면 됩니다. 그럼 적용하기, 그리고 저장하기. 이분도 간편정보 대상자지만 경비율로 신고할 거니까 네. 경비율로 하고 적용하기, 저장하기, 작성 완료 누르고 여기서부터 이제 쉽습니다. 작성 완료를 누를 겁니다.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을 누릅니다. 총 수익 금액 추가. 그래서 17240-853 여기 다 신고 안내문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적용. 그리고 그냥 여기서부터 입력 완료만 누르면 되세요. 지금 보면은 기준 경비율 일반율 13%, 네, 단순 경비율 일반율 64% 저렇게 적혀 있는데 네. 저게 뭐예요? 일단 일반율과 자가율의 차이가 뭐냐면 자가율이라 하면 내가 내 명의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을 때인데,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뭐 임차를 했건 뭐 했건 그 외의 사람들 간의 경비율이 달라요. 근데 프리랜서는 자가율이 있을 수가 없죠. 사업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율로 지금 선택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입력 완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 수익 금액 추가. 그래서 이거 예, 본인 소유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네. 이제 아까 말했던 제가 예인 경우에 자가율, 아니오인 경우에 일반율이 선택되거든요. 아니요, 적용하기, 확인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 작성 완료, 예, 예, 이렇게 다 떠요. 아, 그럼 이제 프리랜서 이 소득부터 이제 다 적용이 다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주요 경비 계산 명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나라에서 경비율 다 인정해 줬잖아요. 네.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규 증빙 서류 수치 금액만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세금 계산서로 수치한 매입 비용이 예를 들면 500만 원 있다. 그냥 500만 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세금 계산서로 받은 거여야 돼요.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 내 실제 그 뭐 스타벅스에 사 먹은 그런 거 말고 내 사업을 위해 상품을 매입한 그런 것들. 네. 임차료, 말 그대로 세금 계산서 끄는 것들. 세금 계산 안 끊었으면 이거 적용 못해요. 간혹 안 끊어주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적용 못해요.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인건비도 인건비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걸 넣을 수가 있는데, 네. 신고를 안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입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200만 원 등록하기, 그다음에 작성 완료. 예, 예. 그래서 내가 원천징수 세액 명세서, 원천징수 세액 가져오기를 하셔야 돼요. 네.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가 지금 중복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복으로 잡힌 거는 하나만 선택 완료. 저희 5190 작성 완료. 예, 예. 작성 완료. 예.
이거 아까 이 아래로는 아까 설명한 거니까 네. 넘어갈게요. 네. 드디어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성 완료 버튼 누르시면 18648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작성 완료 누르면 이제 신고가 완료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잡하죠? 네, 이거 보시고 따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따라 하는 건데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님 찾는 게 낫고, 내가 경비 처리할 게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셀프 신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걸 보시고 만약에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세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경우다 라고 하시면 혼자 하시는 게 맞고 추천드리고, 근데 내가 했을 때 세금과 세무사님이 했을 때 세금이 조금 차이가 난다, 세무사님이 했을 때 세금이 훨씬 100만 원이 더 준다, 근데 신고 수수료가 뭐 2, 30이다 라고 하면 사실 맡기는 게 더 낫겠죠. 자, 오늘 셀프 신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걸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너무 어렵다, 그냥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게 더 맞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절세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신고 대리 수수료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저희 절세연구소를 구독을 안 하고 시청을 해주신 분들이 97.8%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